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습니다. 네. 트럼프의 말에 신뢰를 잃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전은 그 한번 재료를 집어넣으면 18개월 동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LNG도 보니까 카타르 20%가 안 들어오는 건 좀 문제긴 한데 전기요금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이번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회복 탄력적인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아마 앞으로는 이게 여러 가지 충격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한숨을 돌릴 만한 소식은 이제 파월 의장께서 그래도 한 말씀 해주셨어요. 예, 유가 불안? 그래 나도 보고 있어. 그런데 유가가 불안하다고 해서 금리를 확확 올리거나 하지는 않을 거야. 다소간에 안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줬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또 환율 지금 1,530원을 뚫은 모양입니다. 예, 장중 1,530원 뚫었고 이 모든 원인은 사실 유가 그리고 트럼프, 네. 이란과의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 전쟁이 그것도 언제 빨리 한번 좀 끝날까요?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상 시간 지금 한 일주일 남기고 이제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가 잘 진행 중이야. 근데 합의 안 돼? 그럼 우리 너희 다 때려버릴 거야. 이렇게 뭐라고 이게 강원 전략도 아니고 혼자서 배드카 국화 다 하면서 협상은 하는데 안 하면 뭐 석유 시설, 뭐 심지어는 뭐 담수 시설까지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 자금줄을 다 불능화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협상되고 있는 거 맞는지 저는 일단 의문이 좀 있고 네. 그 여파는 고스란히 전 세계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냥 유가 오르는 것뿐만 아니고 방금 얘기했던 환율도 그렇고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물품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네. 오늘 요 얘기도 좀 해보죠. 네. 네. 주식시장도 지금 3%. 아 저는 지금 주식 앱을 열지 않은 지가 일주일째입니다. 예, 그 심리의 안정을 위해서 예. 좋은 습관이신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린 주가 빠질 때는 함부로 HTS를 열지 않습니다. 네. 네, 하이닉스 5.3% 마이너스입니다. 조용히 네. 삼성전자도 거의 뭐 그 정도 한 3%뭐 이 정도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간략하게 좀 알려주실래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습니다. 네. 네, 그거 뭐 굳이 그 노이즈를 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맨날 그의 워딩을 전하는 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는 요새 어떻게 표현을 하고 네. 있냐면 트럼프의 말에 신뢰를 잃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트럼프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든 부정적으로 얘기하든 부정적으로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얘기까지 좀 있었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한 이코노미스트하고 얘기하다가 네. 이게 오일 쇼크 때보다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 이유는 오일 쇼크 당시에는 대부분 국가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약 30% 정도였다 그러면은 지금은 거의 한 140%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빚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고 여기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3개월이 지나면은 꼭 석유가 없어서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위기 때문에 다 부도날 거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네. 제가 요새 산업별로 이렇게 다들 이렇게 그냥 업체별로 계속 전화 돌리고 있거든요. 뭐 정유사도 전화했다가 뭐 화학사도 전화했다가 뭐 원전에도 좀 걸었다가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뭐 나프타 관련해서 뭐 여천 NCC가 불가항력 선언했다. 근데 이거 불가항력 선언하니까 옆에서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불가항력 선언한 걸 부러워해요? 그랬더니 불가항력이라는 거는 이제 계약 물량을 안 줘도 페널티를 안 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납사가 워낙 비싸가지고 만들어서 팔면 다 적자라는 거예요. 근데 공급은 계속해야 해서 돌려야 되는데 주기는 싫고 안 줘도 되는 게 불가항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불가항력이 선언이 되려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도저히 재료를 구할 수 없는 환경이 돼야 이 불가항력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정유사는 또 이게 불가항력 선언을 못 하고 있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미국의 원유 배가 꽤 많이 떠 있는데 비싸서 그렇지 갖고 올 수는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정유사는 고객사한테 불가항력을 선언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화학사 같은 경우는 정유사가 안 주는데요. 이걸로 해서 불가항력 선언이 좀 됐다고 해요. 근데 원유가 먼저 떨어지냐 납사가 먼저 떨어지냐 관련해서는 거의 뭐 들어오는 루트가 비슷해가지고 그게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고 저는 되게 긍정적인 소식으로 그 아시아산 나프타 27,000톤 수입했다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LG화학이 받아온 건데 저는 이 받아왔다는 것 자체보다 러시아 거를 받아오려면 그 중간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뭐 루브라 결제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루브라 결제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뭐 모르잖아요. 이게 미국에서 그 경제 제재를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기업이 전화해가지고 저 러시아 거 사도 돼요? 물어보면은 한국말 못해요. 그러면서 안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분명히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이게 미국 정부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 이거 니네가 사라 그랬던 거 사도 된다는 거지. 달러 결제 아니고 루브라 결제 할 거야. 네. 이거 가지고 나중에 12개월이 없음. 이거를 교통 정리를 해줘야 우리가 공급처를 받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보험이 안 된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 그러면은 네. 정부가 야 어차피 민간 보험 지금 돌아가지도 않으니까 정부가 해줘야지. 보증해줄게. 이렇게 해야 우리가 좀 수급처를 훨씬 더 다변화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납사를 러시아산 갖고 왔다는 건 정부가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알루미늄도 물어보니까 알루미늄이 그 바레인 옆에 재련소 하나 어제 미사일 맞아가지고 가격은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알루미늄이 그래도 이제 수급처가 좀 다변화돼 있어가지고 수급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다. 네, 근데 네. 가격적인 문제는 좀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들었고요. 네. 그 원전 관련해서도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우라늄 같은 경우는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호주, 캐나다 좀 약간 공급망이 좀 다변화가 돼 있어서 네. 이런 문제,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간 측면은 있지만 수급이 끊길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원전은 그 한번 재료를 집어넣으면 18개월 동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연료 넣으면 네. 1년 반은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게 공급망단의 문제가 좀 덜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한 30개월치 정도는 보유를 하고 아직은 있다. 괜찮다. 그래서 원전은 그렇게까지 지금 에너지 수급의 문제는 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원전은 그럼 괜찮다 치고 LNG도 보니까 카타르 20%가 안 들어오는 건 좀 문제긴 한데 미국산이랑 호주산이 비싸긴 하지만 수급은 해올 수 있다. 그리고 LNG도 들어올 수는 있다라고 하는데 전기요금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4월달, 5월달이 그나마 좀 전기를 들 쓰는 해긴 하지만 이게 이제 분기 넘어가면은 가격 반영이 더 세게 나올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전기요금을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나게 하게 될 겁니다. 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석탄도 좀 알아봤는데 혼자 그렇게 다 하면 박시동 평론가 어떻게 하죠? 알겠습니다. 아니 다 하셔도 됩니다. 다 하셔도 네. 됩니다. 전 다른 얘기 할 거예요. 네. 아니 이게 요 말씀 말고 이제 알겠습니다. 원유 이런 그래서 말씀 여러 말고. 예. 분야에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체로는 아주 급한 거는 이제 해결을 많이 좀 한 것 같고 국가도 역시 열심히 좀 나가고 있는 것 같고 석유 쪽은 안 됐죠. 석유 쪽은 좀 힘들고 예, 나머지 뭐 여러 원자재들은 좀 많이 대체하고 있다. 예, 예, 그 근데 정도. 어쨌거나 이제 고 기자님이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신 부분이 사실 네. 우리의 다 걱정거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쨌거나. 예. 야, 근데 또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오늘도 걱정거리 한가득이냐 이러실까봐 저는 요 와중에 일말의 희망적인 얘기 조금만 그냥 해드릴게요. 네. 요 결과 조금 다른 거. 사실 우리가 유가를 불안해하는 거는 진짜 기름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절대적인 쇼티지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가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고 네.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게 흘러서 결국에는 금융 사이드를 치느냐 이 로직이거든요. 야 부족해진대 공급이 딸린데 물가 오르겠네. 그걸 미리 반영해야겠네. 국채 수익률 올라가겠네. 그럼 금리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겠네. 안 그래도 지금은 사모펀드발 저 대출이 불안하다는데 그러면 그 금리 때문에 부러지는 기업들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제 금융 사이드를 이제 치는 게 요게 이제 또 한 축으로의 이제 불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실물에 타격을 줄지 모른다는 불안. 이게 금융을 칠지도 모른다는 불안. 이건데 금융 관련해서 이제 금융을 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었는데 그나마입니다. 예. 간밤에 조금 그래도 한숨을 돌릴 만한 소식은 이제 파월 의장께서 그래도 한 말씀 해주셨어요. 예. 하버드 강연 중에 한 얘기인데, 유가 불안? 그래, 나도 보고 있어. 그런데 유가가 불안하다고 그래서 금리를 확 올리거나 하지는 않을 거야. 전쟁이라는 게 맘먹으면 내일이라도 끝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런 어떤 실물 물가 같은 것들은 그런 위기가 해소되면 곧바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금리를 건드리면 금리는 오히려 더 롱텀으로 더 깊게 더 멀리 효과를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은 지켜보겠지만 금리 인상 아직은 아니야라고 해서 다소간에 안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그 전에 4.4까지 올라가던 10년 물짜리가 드디어 이제 내려가는 그래서 금리를 내려가는 효과를 좀 줬고요. 또 이제 월가의 대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다 불안하다 소리만 했었는데 그나마 한 이틀 전부터는 조금씩 이 정도면 저점 다 왔다라는 얘기도 하는 사람이 이제 슬슬 그래요? 나오고요. 나오고 특히 이제 사모 관련한 불안
금리 충격으로 인한 사모 불안 등등등을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도 아니야 좀 과장됐어. 옛날 뭐 금융위기 생각하지 마, 뭐 서브프라임 때 생각하지 마. 지금 사모 불안 그래 위험하다 쳐. 그래도 5% 이상 환매 안 하면 그만이야. 즉 펀드런, 뱅크런 뭐 이런 것처럼 런 들어와도 규정상 막을 수 있어. 이런 얘기도 좀 있고 또 이제 최근 어제 오늘 나온 뉴스가 이제 여차하면 사무 쪽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이쪽에서 여차해서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 은행이라든지 1금융권이 유동성으로 막을 수 있어라고 하는 정책적 대안까지도 고려된다라고 해서 네. 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그중 그래 그 정도는 아닐 거야라고 희망을 좀 볼 수 있는 뉴스들이 간밤에는 그래도 몇 개 좀 나오고 있다. 예. 저는 좀 부정적인 얘기를 좀 도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원래 이제 제가 그 분쟁 지역이랑 이제 글로벌 위기가 전공으로 그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어서 네. 거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사실 이번에 유엔이랑 얘기할 때도 이게 주요 논리였는데 문제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전쟁을 이렇게 경험하고 몇 년 전에 전쟁 경험하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에 경제 충격을 주고 세계 경제가 굉장히 위태롭게 만드는 거는 두 가지예요. 큰 전쟁, 범국가적 전쟁이 있거나 그것도 중동 지역 같은 데서 혹은 작은 분쟁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나. 근데 이게 장기적인 중장기적 추세를 보면 이제 기후 변화랑 AI 때문에 전 세계 안보 질서가 굉장히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후 변화 같은 경우는 이 기후 취약국, 중동이랑 뭐 이런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기후 취약국인데 식량 위기나 이주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책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모든 그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건데 이제 그 지역의 전쟁과 분쟁 가능성의 리스크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게 이제 다음 5년에서 15년 사이의 추세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작은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한국에 영향이 없어요. 글로벌 경제에 영향이 없었다가 지금은 이제 비국가 애터들, 테러리스트들이나 반군 세력들이 대량 살상 무기를 AI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시기에 놓여졌어요. 예전에는 큰 국가들이 아니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없었는데 네. 지금 생화학 무기 같은 경우는 AI 기술들에 연계되면 작은 어떤 반군 단체 이런 데서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서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 요건으로 만들어지는 중동이나 이런 지역, 아프리카 지역의 정세적 불안성으로 일어난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이제 대량 살상 무기가 그쪽에서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큰 경제적 충격을 만들 수 있는 시기에 왔어요. 이제 한국과 관련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전지구적인 AI랑 기후 변화의 문제의 변화에 따라서 향후 5년에서 15년 동안 지금과 같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의 이번을 계기로 당연히 공급망 다변화를 해야 되고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를 여러 가지 자급적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저 같은 이제 약간 중장기 미래학자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뻔하게 다가올 미래인데 네. 저는 이번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회복 탄력적인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아마 앞으로는 이게 여러 가지 네네네. 충격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환율이 지금 이제 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상황에서도 1,535원까지 지금 찍었는데 이거 근데 뭐 뭐 지금 이번에는 아무 뭐 구두 개입이고 뭐고 안 해요? 냅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에 개입을 한다라는 건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 때 달러를 못 구해서 생겨나는 유동성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를 통화 수합을 하든 뭘 하든 이게 유동성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못 구하는 상황은 아니고 달러 값이 좀 비싼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싸서 그러니까 사올 때 좀 부담이 된다 뿐이지 없어서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개입하기가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개입이라는 게 그냥 말로 하고 떼우는 게 아니잖아요. 다 우리나라 돈 쓰는 건데 돈 써서 개입해가지고 이걸 막을 수 있다면야 상관이 없는데 없으면 그냥 돈 태우는 거랑 같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계속 그 얘기들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거를 개입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하고 있지만 지금 그냥 섣불리 개입했다가 그냥 돈만 태우고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 그 전쟁 상황과 연결을 해서 이게 장기전으로 갈 것 같으면 지금 태우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고 근데 이게 좀 곧 진정이 됐다 그러면 약간 좀 잡아줄 수도 있는 건데 네. 이게 또 은근히 좀 잔머리를 쓰는 게 이럴 때 또 수출 한번 좀 밀어내가지고 그거 좀 어떻게 성장을 또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반대쪽에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되게 중요한 겁니다. 차 팔고 반도체 팔아야 그 돈 가지고 기름 사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지금 환율에 많이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신 기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신 일본 기자님은 지금 좋은 말씀 준 게 없는데요. 아니요
이번에 뭐 구두 개입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거 하나라도 또 이렇게 네네네. 좋게 보시는구나. 아니 사실은 이제 구조적으로 저는 되게 길게 얘기했는데 아니 왜냐면 구조적으로 지금 사실 공 기자님 말씀이 정확하죠. 지금 우리가 뭐 조그맣게 개입해가지고 네. 까짝까짝대고 정책적인 수단으로 지금 만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도 아니고. 그런 거건 맞긴 네. 맞는데 네. 일본도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을 넘었어요. 160엔을. 예. 똑같아요. 우리하고 상황이 글로벌리하게. 특히 네. 동아시아에 집중적으로 막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제 구두 개입이 나왔어요. 어제.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오늘은 일단은 159대로는 조금은 그래도 내려가는데 우리는 오히려 약간 더 올리는 분위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지금 호재가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WGBI가 지금 되면서 세계 채권 지수에 우리 채권 지수에 편입되는 편입이 거. 돼서 사실은 이제 오늘 내일부터 이제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도록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 글로벌리한 악재는 동시에 맞았다 쳐도 네. 우리는 그나마 이제 조금씩이라도 내려갈 소재가 하나 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주시하고 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네. 뚜껑을 계속 열지는 않겠다라는 얘기가 뭐 전혀 필요 없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뭐 지금 댓글에서도 계속 환율 얘기를 많이 좀 네. 해주시는데 왜냐하면 환율 올라가면 결국은 이제 안 그래도 유가 비싼데 거기다 플러스 더 환율이 이제 뛰면 수입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걱정들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주식 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좀 많이. 저 이거 진짜 전혀 개인적인 네? 질문이 아닙니다. 그 이제 뭐 국내 증권사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 높이고 있잖아요. 34만 원, 170 얼마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어쨌든 코스피가 다시 반등할 거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이 둘이 오른다는 건 코스피가 오른다는 얘기니까 네. 믿어도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당연히 믿어도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경제 위기가 금융 위기로 전이가 되는 유가가 금융 위기로 전이가 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온다. 이러면은 반도체를 살 돈이 없겠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 반도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는 개인이 아니라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에요. 그러면 그 빅테크들이 지금 돈이 없어갖고 메모리를 못 사게 되는 상황으로 갈 거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물량들이 좀 장기 계약으로 메모리 없다 해서 1년씩 2년씩 계약을 맺어놨는데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주가 떨어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그걸 안 사갈 거냐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사가거든요. 근데 뭐 시장 빠지는데 메모리 괜찮다고 얘기하는 게 오늘은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네. 좀 지나면 근데 딱 그런 거죠. 비레크만이 그 얘기 했고 아까 박시동 평론가님 말씀하셨는데 야 요새 너무 싸진 애들 많은데 그 얘기를 비레크만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 기자님이 그거 물어보신 것도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저점인가요? 그러니까 좀 네. 조금 남은 거 좀 실탄 좀 태워봐도 되나요? 야, 이런 고민들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할 정도면 우리는 회복 탄력성에 대한 신뢰를 여전히 하고 그 정도 있다라고 봐도 될 신뢰는 것 할 수 같습니다. 있겠다. 예. 네, 신영 기자님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아유, 불안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에 그 네. 박광열 취재한 그 악인 취재기 맞죠? 네. 네, 거기에 PD 넌 남자도 아니야 이 주인공을 잠시 후에 또 모시거든요. 박광렬이 이번에 송환돼서 끌려 들어오면서 그 현장에 모인 공항에서. 취재진 중에서 한 명 콕 집어서 넌 남자도 아니야 이 했잖아요. 네. 그 얘기 들은 PD를 우리가 잠시 뒤에 왜 남자가 직접, 아닌지 그러니까 그 진짜. 이유를 여자 저희가 PD였어요? 남자 그 이유를 저희가 네.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혹시 앞에 놓여 있는 갈비가 브릿지 생각 안 나죠? 광고 연결 브릿지. 아니, 네. 갈비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삼원 가든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가든이죠. 네. 삼원 가든. 그 상원가든요? 네. 그 삼원 맞습니다. 가든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 이제 제작진이 그거를 갖고 왔습니다. 조금 오버쿡한 느낌이 없잖아요. 네. 많이 익혔습니다. 그러나 요 삼원 가든 LA 갈비는 맛있다. 네, 간이 아주 최고다. 삼원 가든의 비법이 그대로 전수된 LA 갈비. 뭔가 억하심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작진은 조금 우리 시간이 좀 늦어져 갖고 원래보다 네, 네, 네. 그래서 좀 계속 아마 구웠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많이 구워지긴 했습니다만 원래대로만 거드시면 훨씬 맛있다. 8mm 황금 두께 12시간 저온 숙성 삼원 가든의 비법.
여러분 너무 오래 씹으실 것 같으면 그냥 바로 목구멍 삼켜주세요. 네, 바로 삼켜주시면 됩니다. 네, 다 소화됩니다 뱃속에서. 자, 그래서 저는 LA 갈비는 간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간이 딱 맞잖아요. 약간 짜야 돼요. 약간 짜야 되죠. 네. 밥 미국 반찬. 유학파 출신이라 LA 가면 되게 잘하시네. 네, LA 많이 갔다 오셨잖아요. 공부해서 유학해서. 자, 그 맛있는 삼원가든 요건 뭐 그냥 믿고 만나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무릎이 요즘 저도 좀 안 좋은데 무릎이 건강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디 걸어 다닐 때라든지 뭐 우리가 스쿼트 많이 하니까 매일매일 네, 그때 필요한 무릎 연골을 좀 잘 지탱해 줄 수 있는 콘드로이친 요게 이제 흡수가 잘 돼야 되는데 요거를 또 갖고 왔습니다. 이 콘드로이친. 이게 참 상어는 전체 뼈가 다 연골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상어는 우리 척추 동물과 같이 그 뼈가 단단한 그 석회질 그게 아니에요. 얘는 다 연골입니다, 그냥. 오, 상어는 그럼 가시 발라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죠? 오. 네, 그 홍어 드셔보셨잖아요. 네. 홍어랑 상어가 친척이거든요. 홍어 드셔보시면 홍어뼈가 그냥 씹어도 씹히잖아요. 오. 연골이에요, 다. 아시겠죠? 오. 네, 홍어는 그냥 물고기 어류랑 좀 다릅니다. 상어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연골, 콘드로이친, 콘드로이친 상어 연골 요거 270정 총 9개월분 이렇게 해서 하루 100원꼴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28,900원이니까 하루 한 100원씩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도가니는 앞으로 10년 더 유통기한 연장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 무릎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 메가 콘드로이친 상어 연골 1200으로 관절 부드럽게 쓰시기 바라겠고요. 세 분 여기서 보내드리고 최강일 JTBC 탐사 전문 PD 마야광 만나고 온 이 PD 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